서울 도심 한복판이 거대한 K 콘텐츠 무대로 변했습니다. 그룹 BTS가 정규 5집 아리랑 발매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 월드 투어에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컴백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최대 수십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 이른바 BTS 노믹스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공연을 중심으로 관광, 숙박, 소비까지 확산되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콘텐츠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K-팝 중심의 K-엔터 산업, 공연이 음반 산업을 넘어 도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K-팝 또 엔터 산업에 대해 얘기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심희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뭐 이분 분야 전문가시니까 지난 주말 BTS 공연 아주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광화문 나가셨나요? 물론 갔죠. 저는 이제 하루 전날 외신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하루 전날 가봤는데 뭐 그때도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뜨거운 열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일 공연은 넷플릭스 일렬 직관을 했거든요. 좋은 자리 집에서. 맡으셨네. 네, 좋은 자리에서 딱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BTS 복귀 무대는 전 세계 190개국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국가 상징거리죠. 광화문 광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문화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정말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멋진 무대였는데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영국을 가게 되면 버킹엄 궁전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가봤죠. 그러면 프랑스는 어디를 가죠? 베르사유? 베르사유? 박물관과 함께 베르사유 궁전을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계 관광객들이 우리의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많이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국가 브랜드라든지 도시 마케팅에서 좀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티켓팅에 성공해서 넷플릭스 일렬 직관했거든요. 그래요? 네, 했는데요. 집에서 하셨나요? 네, 최대한. 근데 와,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면서 이게 실화야? 했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최대 이벤트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신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음악 분야나 중계 방송으로 보면 저는 뭐 21세기 최고의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대중음악에서 190개국이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이제 평행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공연을 보면서 41년 전 레전드 공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41년 전? 예. 없어서 모르겠네. 태어나지 봤는데 저- 기억이 생생하시죠? 기억이요. 네, 생생하죠. 저 어렸을 땐. 누구 공연이에요? 거기 영국에 그 있잖아요. 무슨 에이드였는데 프레디 머큐리 나왔던 그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요? 네. 보헤미안 랩소디 불렀던 웸블리 스테디엄. 맞습니다. 네.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보면 끝부분에 등장하는 그 공연인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가 뛰던 그 그러니까 구장입니다. 엄청 큰 구장이에요. 예.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레전드지만 또 이 콘서트에서도 레전드 구장입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7만 명 관객이 꽉 찬 상태에서 소름 끼쳐. 전 세계적인 음악 이벤트 사상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150개국의 중계 방송이 된 굉장히 큰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가 아날로그 중계 시스템의 상징적인 공연이었다면 이번 BTS 공연은 디지털 중계 시스템의 상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시대 싶습니다. 변화네, 시대 변화. 그리고 그 상징 OTT 플랫폼의 영향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큰 이벤트가 성공하려면요 판을 잘 깔아야 되는 거죠. 뭐 저는 춘향전 예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예, 이도령과 송춘향이 썸을 타잖아요. 중간 표현이 돼. 중간에서 이제 만나려면 누군가 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방자와 향단이가 그 역할을 하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BTS에서 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세계적인 판을 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컨텐츠였는데 여기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IP 권한이 다 넷플릭스 가져가거든요. 그게 하나의 OTT였는데 이번 BTS 콘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앞으로 이런 거대한 플랫폼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BTS가 지난 주말 공연을 시작으로 이제 뭐 월드 투어를 시작하더라고요.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매진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고양 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전 세계 35개 지역 82회 공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매출 규모가 놀라지 마세요. 600만 매출 명, 600만 명 정도까지 600만 명.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 콘서트로 인한 순수 매출 효과가 2조 8천억 원 정도. 2조가 넘어요? 예, 2조가 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드 투어 사상 최고 기록은 K-팝 세계적인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가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 관광객도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종로나 홍대 또 부산 해운대 같은 데를 가보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게 실제 매출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기록으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3월 달은 관광으로 따지면 지금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팬덤 관광 때문입니다. 이게 팬덤 관광은 일반 관광하고 다르게 숙박이나 항공을 빼고도 콘서트 티켓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매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BTS 같이 팬덤이 강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매출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팬들이 이제 공연 끝나고 바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한 2주에서 많게는 4주 국내 스케줄을 소화를 한다고 즐기러 하더라고요. 가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아마 체류형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공연만 보는 게 아니고 쇼핑도 하고 백화점도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분들도 온오프라인 통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기획해 보시면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뭐 2주, 4주 계속 체류를 하시니까 BTS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공연했던 광화문 인근의 뭐 호텔, 백화점, 편의점, 식당까지도 맞아.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쉽게 속담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고. 가재 잡고. 네. 잘 아시네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알아요. 마당 쓸고 돈도 줍고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 속에 보면 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라는 경제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낙수 효과입니다. 위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내려서 바닥을 적시는 것 같이 BTS 콘서트로 인해서 뭐 인근 산업이죠. 관광, 외식, 숙박, 교통, 뷰티 등등등등 많은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반 제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또 추가 상품을 만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엔터 산업은 하나가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을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웹툰 하나가 떴다 그러면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또 뭐 애니메이션, 웹툰 뭐 여러 가지 부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효과들이 생기는데요. BTS 콘서트 1회당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2천억 원에서 1조 1회다. 3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서트보다 부가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번 월드 투어를 통산해 보면 무려 10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K-팝 산업에서 좀 고무적인 현상이요. 예전에는 우리 K-팝이 해외 진출, 그러니까 수출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전략이 좀 바꿨습니다. 메카 전략으로 이제 자신 있게 들어와.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관광객들을 대비한 그런 어떤 수출 전략에 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지는 게 또 결국은 주식 얘기. 그동안 그렇죠. 엔터주가 그동안 조금 잠잠했는데 이번 BTS 공연 계기로 조금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AI 산업, 특히 뭐 GPU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우리 시장을 지배하면서 K-컬처가 살짝 주춤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BTS는 단순 컴백 이벤트가 아니라 외국인 유입 그리고 소비까지 한꺼번에 유입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인 수혜는 아무래도 BTS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를 중심으로 엔터 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간접적인 수혜는 화장품, 그리고 뭐 백화점, 호텔,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K-컬처의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BTS를 통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엔터 사업이 세계적으로도 좀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뭐 일회성 약간 흥행 콘텐츠로 본다면 이제는 뭐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뭐 전자, 자동차도 우리나라의 효자 산업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트럼프 관세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데 관세의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하드 파워 분야, 소프트 파워 분야 각각 하나의 산업이 자유롭습니다. 바로 K-엔터 산업과 K-방산 산업이 굉장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터 산업은 물류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 부과하기 좀 어렵잖아요. 또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B2B, B2C라고 그럽니다. 네. 그 기업 간의 거래,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관세가 이제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뭐 국가 간의 거래이고 이거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미국이 보면 군수 산업과 엔터 산업이 굉장히 양대 산업으로 네. 성장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